좀 마탱이가 가게 했다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나스닥이 21,000을 깨면 저는 상승 추세가 무너졌다고 판단하겠습니다. 11일이 9월물이 만기가 되고 12월물로 넘어가는 자리거든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한 67,000~8,000원에서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삼성전자 67,000원, SK하이닉스 24만원, 엔비디아 170불, 종합주가지수 3070 지지 못하면 9, 10월은 장 없다. 현금화를 한 30에서 40은 해야 될 거고. 네, 무국선생 이승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모시고 또 워낙 시장을 잘 보시기 때문에 수급 관점에서 지금 증시가 오락가락 하거든요.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 과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월의 발언으로 미국 증시가 최고가를 찍었다가 최근에 다시 좀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런 가운데 보니까 항상 그 AI 버블 논란은 뭐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남은 하반기 증시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오늘이 시장을 좀 마탱이가 가게 했다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시장을 볼 때 여러 가지 분석보다는 제가 세워놓은 기준이 있거든요. 네. 이 그림이 이제 제가 4등분 매매 법칙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그냥 모든 중요한 맥점들을 4등분을 시켜요. 그래갖고 여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었다 갔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을 미리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여기에서 어떤 매매 에너지가 나오냐. 그러는데 제가 항상 기준이 이 4등분의 1로 놨을 때 요 빨간 75% 능선을 깨면 저는 상승 추세가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이제 나스닥인데 나스닥이 21,000을 깨면 저는 상승 추세가 무너졌다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맥점을 어디서부터 계산하냐면 이 4월 9일 날 이 저점은 여기보다는 요 5월 23일 기준점을 저는 일단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가 2,560에서 터닝했던 자리고 나스닥은 여기가 18,500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4등분 했을 때 딱 맥점이 21,000인데 8월 20일 날 요걸 살짝 깼다가 돌렸어요. 그게 엔비디아 170불이거든요. 그러면 요번에 엔비디아 170불, 나스닥은 21,000. 요거를 지지 못하면 이제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뭐 AI 버블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동안을 주도했던 M7이 뭐라 그럴까? 지지선이 이탈돼 갖고 뭔가 금리 인하 이후에 이게 침체냐 아니냐를 확인할 때까지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차익 매물이라든지 변동성을 대비하는 리스크 관리 매물이 나올 거다라고 봐서 일단 나스닥 21,000, 엔비디아 170불. 그러면 이걸 종합주가 지수로 환산하면 요게 6월 23일이 저는 요게 18,000이고 우리 종합주가 지수로 볼게요. 네. 여기입니다. 네. 2,589와 3,200의 딱 그 75% 능선이 3,113입니다. 네. 근데 요번에 8월 4일 날에는 지지했었는데 8월 20일이 살짝 깼다가 돌렸어요. 맞아요. 네. 요 자리를 또 한번 검증할 것 같아요. 요번에. 네. 요게 이제 11일이 9월물이 만기가 되고 12월물로 넘어가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작이 6월 13일 날 시작했어요. 6월 13일부터 지금까지가 이제 외국인 매수가 토탈로 현물에서 2조가 있었고요. 이게 금융투자는 4조 매수를 했어요. 네. 그게 2차 전지, 그 다음에 조선주, 원전주, 이게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냥 네이키드 매수한 것도 있지만 합성된 것도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원전주가 됐던 삼성전자가 됐던 이게 매수가 됐어요. 그러면 합성은 매도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청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한 게 매도로 바꾸면서 이게 청산이 돼버린다면 그러면 이건 하방의 에너지가 더 나오는 거고 롤오버 돼야 돼요. 네. 그러면 매수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12월물 매도가 9월물 매도가 12월물로 롤오버 되는 에너지가 나와야 덜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11일까지 확인할래요. 그러면 그게 맥점이 저는 3,110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8월 20
30일이 3,070이니까 80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오늘 3,140이거든요. 오늘은 빠져 오케이. 근데 여기서 4, 50포인트를 더 두들겨 맞으면 이건 위험하다고 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시작이 좀 찝찝합니다. 아. 예. 그래서 리스크 관리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리스크 관리 할 때는 인버스 곱을 내 전체 자산의 100이면 한 30% 사본다든지 노상 선물을 매도해 본다든지 양매수를 걸어서 간단히 얘기해서 주식이 1억 있으면 하방 옵션이 300 정도면 해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지를 걸어놓고 리스크 관리한다든지 하는 작업인데 오늘 시작하자마자 리스크 관리해라.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 변동성이 시작된 것 같다. 그래서 삼성전자 기준으로 한 6만 7, 8천 원에서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보면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SK하이닉스 오늘 또 급락했는데 보니까 뭐 트럼프가 그 반도체 장비 중국으로 반입하는 거 이제 제재한다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엔비디아가 막아줘야 돼요. 엔비디아가. 그리고 엔비디아가 막아준다는 얘기는 엔비디아만 안 빠지면 또 이런 중국은 마이너스지만 이게 또 미국 빨리 들어오라는 제스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서류상에 복잡하지만 또 보이지 않게 또 커버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저는 엔비디아만 안 부러지면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논리도 한번 아까 분석한 거를 그대로 대하면 네. 이게 5월 23일 날이 129불에서 네. 184불, 이게 170불이 75% 능선입니다. 제가 이 75% 능선을 왜 중요하게 보냐면 요 가까이서 이건 정밀하게 수치 분석까지 합니다. 이렇게까지 130에서 125% 능선이라 표현하는데 이때까지의 며칠 걸렸고 수량은 얼마 있냐. 그다음에 25% 능선에서 반까지가 며칠 걸렸고 여기에 누계 거래량은 얼마인가. 이것까지 층층하다 보면 위에서 매 거래되는 규모나 이런 거 보고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8월 1일 날 170불 찍고 돌렸어요. 8월 20일 날 168불 해갖고 다시 돌렸어요. 그러면 이 170불이 두 번 위협했는데 막아냈거든요. 이거를 요번에 간단히 해서 중국계 엔비디아 들어가는 거를 또 여러 가지 노이즈가 걸리거나 이게 그 또 AI 버블론에서 그게 팔란티어라든지 기술주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하루 이틀은 빠질 수 있어요. 그 불확실 때문에. 근데 중심 맥점을 붕괴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엔비디아 170불이면 저는 10불씩 뺍니다. 160불, 150불. 그러면 160불 엔비디아는 우리가 3천 초반까지 볼 것 같고 네. 150불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죠. 네. 예, 150불 엔비디아까지 하면 이건 미국 시장 부러졌다는 얘기예요. 금리 인하했는데 침체로 갔다. 그러면 160불에서 SK하이닉스는 24만 원인데 150불이면 20에서 22만 원까지 투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진짜 많이 빠지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번 달에 저는 11일까지 11일 12가 만기물이니까 이게 이제 그 아시아 쪽의 해제들이 이제 오늘부터 좀 매도를 시작한 것 같아요. 이 리스크 관리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이거를 한 요번 주 안에 뭔가 삼성전자는 6만 7천 원, SK하이닉스는 8월 20일이 24만 4천 원입니다. 오늘 급락은 좋아요. 네. 이거만큼 내일 또 급락하면 이거는 그냥 시대를 그냥 공격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미국 시장은 쉬지만 저는 이번 주를 이거를 검증하는 구간이 아닌가. 이번에 금리는 25bp 할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쪽에 우리나라 대표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만약에 숏을 걸어버리면 그러면 이건 뭐라고 그럴까요? 그동안 기대했던 에너지가 다 엎어치기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있는 에너지는 그 3법 개정에서의 그 속도인데 이게 네네. 내가 국회 일정을 좀 봤어요. 오늘 열고 9월 9일까지는 대표자 뭐 이렇게 모두 발언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럼 법률이 상정되는 게 9월 9일부터 말 사이예요. 그러면 이것도 9월 중순부터 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도 이런 게 막아줄 수는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거는 중국 대리가 엔비디아 막아 이게 여기서 추가 투매 나오면 안 되고 이게 복합적으로 다 그 초반에 밀집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결론은 주목이 가까운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까지 매일 1조에서씩 때려버리면 용 빼는 재주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3
3천 초반은 열어놓고 가자.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금리 인하했는데도 침체 들어간다. 이거는 엔비디아가 150불 시나리오거든요. 그거는 9월 말 정도에 확인해야 되는데 그 정도 됐다는 얘기는 저는 환율이 1,400원 돌파하고 트럼프가 또 이 9월 3일 날 갖다 대서 중국의 그 여러 가지 김정은, 푸틴 또 시진핑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쵸. 네. 이게 전승절에서 노이즈가 나온 걸 또 공격했다는 얘기 같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워딩이 그러면 또 완전히 양앙하게 건드려버리고 또 평택이나 미군 기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군함 잠수함 핵 같은 거를 단어를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서 중국을 건드렸다는 얘기고 그래서 오늘 움직이는 거 보면 그 삼중수소 관련되거나 잠수함 핵 잠수함 관련되거나 이런 종목들 외에는 지주사하고요. 네, 다른 것들은 그냥 그 우수수수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또 한알령 이렇게 되면 한알령 자꾸 나오면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증폭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오늘 9월 1일 첫날인데 시작은 굉장히 나쁘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뭔가 에너지를 줬습니다. 2차 전지 받아주고 네. 그래서 이게 8월까지 잘 끌고 왔다가 이게 오늘 그냥 찬물을 세게 받은 장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맥점을 딱 얘기할게요. 삼성전자 67,000원, SK하이닉스 24만원, 엔비디아 170불, 종합주가지수 3,070 지지 못하면 9,10월은 장 없다. 그냥 주먹이 가깝다. 그러면 틈새 시장만 나올 거고 그동안 움직였던 종목들은 각각에 따라서 그 변동성이 다 차이를 둘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살아남는 거는 한 20-30% 나머지 70-80%는 수급 안 따르는 거는 그냥 상당히 데미지가 큰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아무래도 그 달의 첫 거래일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왜 중요하게 봤냐면 일단 9월 3일이 전승절이고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컨트리 리스크라든지 환율을 건드리면 안 돼요. 이게 아시아 헤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엔켈이나 이 캐리를 해갖고 변동성인데 여기에서 뭔가 원화 부분이 약세가 되고 엔이 강세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노이즈라면 일단 숏을 치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일정 부분 기계적인 그 기계를 돌리는 알고리즘을 돌리게 돼 있거든요. 이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거는 작동하기 시작하면 지수는 한 100에서 150은 그냥 부러져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 작동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게 멈춰야 되는데 그 멈춤이 9월 3일 전승절에 나오는 그 빅데이터 트럼프가 또 이상한 소리들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말하는 워딩 보면 간단히 해서 국가자본주의 같이 그 뭐라 그럴까요? 자꾸 자기네들 기업도 국유화 시키려고 그러고 지분 확보하려고 그러고 미국 빨리 들어와라고 그러고 또 심지어는 여러 가지 나라들을 그냥 공격하면서 지금 제가 가장 또 걱정되는 게 베네수엘라나 남미 쪽이거든요. 베네수엘라 그쪽도 네. 있죠. 네. 그러면 이분은 자꾸 이렇게 노이즈나 전쟁을 불확실성을 증폭시켜갖고 자기네들이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 정책을 쓰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왜 전선을 중요하냐면 그거에 반대의 빅맨들이 처음 뭉쳤어요. 그리고 거기에 김정은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갖고 이 부분이 우리나라 쪽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이 아시아계 해치들이거든요. 그들은 간단히 얘기해서 그런 리스크가 나오면 전체 자산에 제가 아까 얘기했지 30% 해치를 걸어버립니다. 리스크 관리하고. 그리고 그게 진짜 진정된 다음에 다음 전략을 세우거든요. 이게 9월에서 10월 말까지 그러니까 9월 3일을 전승절을 본다면 10월 말이 이제 에이펙 아닙니까? 요 구간 동안에 기업을 보는 게 아니라 간단히 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조정해버리면 이거는 전체 자산에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한 20-30%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현금화를 한 30에서 40은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얘네들이 숏을 걸어서 해지를 걸어버릴 거고 그 작업이 오늘 들어간 것 같아서 이게 추세로 가면 안 된다. 그게 아까 얘기한 엔비디아 170, 그 다음에 삼성전자 67,000원, SK하이닉스 24만원, 종합주가지수 3,070에서 3,100. 이거는 절대 불가침의 선이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 선이 훼손되면 이거는 우리는 간단히 얘기해서 갑자기 그냥 하박 인버스 고비 급등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SQQ가 급등하고 변동성 전략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일단 기관들 펀드들도 이게 기계 알고리즘을 돌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살릴 것만 남두고요. 일단 리스크 관리로 그 펀드에서 일부 기계 알고리즘 돌려버리면 전체 10에서 20% 자동 매도 나가게 되거든요. 이런 기계가 나올까봐 그게 가장 그걸 기준을 11일 잡는 겁니다. 9월물이 끝나고 12월물로
롤오버 시킬 때 여기서 기계 알고리즘이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매일 예를 들어서 제가 시장 에너지를 양매수 옵션을 걸어보는데 100씩 넣어봐요. 근데 오늘은 100이 한쪽은 10만 원밖에 안 꺼지는데 한쪽이 한 400만 원 정도 돼버렸거든요. 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동안 하방에서 크게 터진 적이 없거든요. 네네. 이게 오늘 시장인가라는 느낌이 딱 들어갔고 요 리스크 관리를 해볼랍니다. 네.